안녕하세요, 축구입니다. 저는 맨시티 팬이고요. 저 아스날팬입니다. 저는 맨유 팬입니다. 네, 이제 저 월드컵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직전에도 아니에요? 한번 하지 않아? 최종 마지막은 아니고 최종. 엔트리 뽑기 직전 전 아, 최종. 최종 거의 엔트리 최종이라 봐야 돼. 확정 전. 거의 최종이라 봐야 마지막. 돼. 최종 엔트리 확정전 마지막 평가전. 음. 그걸로 지금 왜 이런 팀이랑 붙냐? 기존의 국대들은 최근 5개 월드컵 전에는 어떤 평가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평가전이 정말 유효할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전이 23일 날 코스타리카, 27일 날 카메룬에서 카메론에서 하나요? 카메룬이랑 붙습니다. 네. 코스타리카는 약간 포르투갈 타겟인가요? 우루과이랑 포르투갈 타겟? 우루과이 타겟이라고 봐야겠죠. 우루과이 음. 타겟, 그리고 카메룬은 가나 타겟. 가나 타겟. 근데 두 팀 다 1군이 안 옵니다. 둘 다? 유럽파를 네. 뺐대요. 코스타리카는 대표적으로 케일로 나바스 안 오고요. 카메룬은 에릭 막심 추포모팅, 민헨에 있는 나폴리에서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앙귀사, 그리고 뭐 주전 수비수인 은가두 은과쥐, 어디 뛰는? hen트래요. 힌트. 벨기에 아니야? 왜 안 왔나요?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너무 멀다. 부담스럽긴 해. 구단이 또 차출거부하고 그쵸.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뽑을 선수들이니까 이 그쵸. 선수들 빼고 이제 음. 나머지 명단 추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우리는 어땠나요? 총동원했습니다. 다 옵니다. 우리는 거의 정예 멤버로. 최정예죠. 그냥 그러니까 최정예. 부상 빼고 뽑을 수 있는 맞아. 최정예로 온다고. 강인리가 뽑혔네요. 칸지. 이강인, 아. 그리고 최근에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양현준. 양현준 진짜 강원, 잘해. FC 강원. 네. 토트넘 양현준 너무 나갈 잘해. 때 진짜 잘하더라. 네. 깜짝 최근에도 놀랐어. 그냥 잘해요. K리그에서. 리그에서도 엄청 잘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월드컵 하기 전에 제대로 된 팀이랑 좀 약간 최정예끼리 맞붙어서 열심히 해서 좀 우리의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상대가 1.5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는 걸 안 짰네요. 그건 또 왜 굳이 한국에서 하는 걸로 짰을까요? 그게 뭐 말이 많은데 일반적인 여론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상암이 매진이 됐어요. 국가대표팀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뭔가 또 이번에도 마지막 평가전이고 또 유럽파들 다 오는 만큼 한국에서 또 열어서 만원관중 채우고 또 이렇게 행사처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돈 욕심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평가는 좀 뒷전으로 미루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선수단들을 좀 초청을 하게 됐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어떤 게 있었는지는 우리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모르죠. 부분인데 뭐 아쉽기는 하죠. 그쵸? 아쉬운 느낌이 보통 있는 이제 이 팀이죠. 정도는 우리는 월드컵 데뷔한다고 유럽 가서 평가전을 보통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 간다 그래도 사실 평가전을 잡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또 다 네이션스 리그 하면서 자기들끼리 유럽 팀들은 뛰기 때문에 뭐 이제 거기서 좀 못 나가는 팀들이나 뭐 일정이 없는 팀들을 잡아서 할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후보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뭐 그 후보들하고 붙느니 그냥 여기서 차라리 안방에서 조금 더 뭐 카메룬 코스타리카급 되는 애들하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겸사겸사 거기다가 수익도 나면 좋으니까 한국에서 하자라고 했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정확한 가능성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음. 사실은 아쉬운 거는 뭐 사실인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저희는 일단 26명을 발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월드컵 엔트리에 딱 맞는 숫자래요. 그렇죠. 이번에 3명 늘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26명인데 그것도 벤투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이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다 월드컵까지 간다. 일본은 30명을 뽑았대요. 이번 평가전 때. 한 번 더 추리를 그거 하고 좀 해야지. 한 번 더 약간 경쟁을 시키고 또 한 번 더 보려고. 그리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제주스를 안 뽑았어요. 그냥 어차피 갈 사람이기 그냥 때문에 잘하니까.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카드를 좀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지막 이 평가하는 담금질할 무대이기 때. 때문에 유력한 선수들은 빼고 그냥 이렇게 뽑아서 하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정예로 간다라고 보고 유일하게 자국에서 평가를 하는 국가다라고 하더라고요. 벤투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트리를 거의 확정했다고 하니까 굳이 뭐 모험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안 만들었겠죠. 진짜 뭐 시험이 필요가 하면 이렇게 중동 가서 했는데 그만큼 리소스 투입할 만큼 지금 가변성이 없다. 벤투는 거의 확정이고 지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체크만 하는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긴 벤투 스타일 자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요거를 계속 당금질을 해가지고 얘 숙련도를 확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새로운 자원을 투입을 시켜서 뭔가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이미 그거는 우리가 지켜본 범위 안에서 충분하다 데이터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최정예로 어떤 순간이든 와서 합을 맞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최정예를 뽑은 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장소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못해도 뭐 카타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부다비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두바이나 그런 시설 좋은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이전 월드컵 때 마지막 평가전들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히딩크 시절로 가야 돼요. 아우 그때는 5개. 평가전 엄청 돌아다녔죠. 그래서 마지막 평가전 3경기를 찾아왔는데 첫 번째 경기가 스코틀랜드랑 했을 때 아 그때는 한국이랑 이거는 했잖아요. 엔트리 결정 전인가요? 후예요. 좀 시긴 다르네요, 지금. 시기는 달라요. 좀 다르네요. 다 한국에서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결정도 했고, 엔트리. 그렇죠. 부산에서 스코틀랜드는 그 폴란드를 대비하기 음. 위해서 했는데 뭐 4대1로 4대1 안정환 전설의 칩샷. 전설했고 어, 그 다음 경기는 잉글랜드. 아 그 경기 박지성이 골 넣은 경기가 아마 잉글랜드전. 맞아요. 그때 나 평가전 보면 기억이 나. 기억나지? 네, 트래핑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오른발로 차가지고 넣었나 그래. 근데 아니야. 이제 최진철이 그거는- 헤딩하고 박지성이 다시 헤딩해서 들어간 거. 아 진짜 아예 다른 게 아예 다른 골이구나. 어. 내가 생각한. 동점으로 오원이 한 골 넣고 음. 박지성 한 골 넣어서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고 엄청 경기가 치열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이 당연히 나도 이제 그때는 당연히 지겠지 했는데 그치. 1대1 돼서 와 잘 싸웠다라고 했지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람들이 되나? 느낌 다르네. 뭐지? 이렇게 잘해. 뭐- 이게 뭐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대요. 이 경기가 그치, 그치. 시작이었대. 이때 뭐 잉글랜드 멤버를 보면 약간 추억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엄청 좋았잖아, 2000년 때. 뭐 헤스키, 아우 에미레스. 오원, 오웬, 백퍼, 바셀 아세요? 바셀? 바셀 알아요. 바셀 알죠? 네, 들어봤어. 폴 스콜스, 아 스콜스 오원 그때 하그리브스 아그리브스, 램파드는 아직 아니고. 없었어요. 램파드 제라도 없어요? 램파드 제라도 없어. 베컴은 있죠. 베컴은 있었어. 근데 이 경기에 나오진 않았어. 조콜, 조콜, 아, 웨인 조콜. 브릿지, 웨인브리. 애슐리 콜, 뭐 솔캠백, 사우스게이트, 퍼디난드. 추억 보정인지 모르겠는데 멤버 진짜 좋다. 그땐 진짜 뭔가 약간 스토크 같았어. 투박, 그 아, 느낌이 그치. 약팀이 아니라 그 느낌. 피지컬이 진짜 그치. 좋아가지고 그치. 와, 지금 딱 봐도 베컴, 스콜스 이런 애들이면 롱볼 패스 기가 막히는. 직선적인 축구를 했던 팀. 헤스키가 막 헤스키 앞에 막 막 헤딩하고 막 비겐스몰 해가지고 헤스키 오엔조. 빡센 애들이 많았지. 그래서 잉글랜드랑 1대1로 비기면서 약간 이거 한국 좀 약간 다른데? 그치. 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심어줬고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팀한테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준 게 프랑스전이었어요. 아, 저 이건 기억나요. 프랑스전. 어떻게 기억나요? 본 기억이 나요. 그 스쳐갔던 기억. 트레제게 선제골 기억나요? 사이드에서 올라온 거. 앙리 나왔죠, 앙리. 양발로 앙리 나왔죠. 제가 앙리를 본 기억이 갑자기 줄만큼 기억이 났어. 뭐 앙리가 갑자기 해가지고 혹시 뭐 앙리 뭐야? 그렇고 이제 김남일 선수가 지단을 담궈가지고 아 맞다. 예, 지단이 못 나왔죠. 맞다. 첫 두 경기 아, 개막이라. 맞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엄청 욕했지. 전설의 한마디. 아 그럼 지단 치료비 제 그거에서 따라고 하세요. 멋있다. 그때 김남일 선수는 정말. 딱 없지. 그럼. 그래서 그때 지단이 무슨 병원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돌지 않았어요? 한국 그랬어요? 병원 사진 사진 같은 거. 필이면은 지단을 발목을 나정내가지고. 너무 열정이 과했나? 예. 프랑스전은 3대2였고요. 와. 그때 아직 저도 생각나는 게 트레제게 골 넣고 할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안 했어요. 너무 되게 쉽다. 여유 있게 아쉽다 했는데 이제 2대2로 쫓아갔잖아. 설기현 골 넣고 아마. 박지성 설기현 골 맞아, 넣고 내가- 2대1까지 갔어. 내가 생각하는 박지성 골이 그거 여기서 아, 나온 맞아. 거야. 트래핑해서 오른발로 차가지고 넣은 거. 어. 마지막 골 넣고 애들이 세레모니를 박더라고. 프랑스 애들이. 조별 탈락하지 나중에 않았나요? 보세요. 프랑스? 저걸 탈락했다. 16강 네. 못 갔죠. 못 그때 갔죠. 그 충격으로 못 간 거. 그게 내 기억이 난다, 프랑스는. 그래서 그때- 조별 탈락하고 막. 그치 거기서 이제 3대2 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세네가라고 하는데 선제골로 먹어버렸잖아. 맞아. 프랑스 그러니까 망했죠. 정신 망했어요, 나갔지, 그때. 맛이 가지. 잉글랜드도 16강만 갔던 것 같은데? 잉글랜드는 근데 저때 항상 16강, 8강 했어. 잉글랜드도 맞아, 막 맞아. 일본에서 했었던 것 같으니까. 이 경기 이후로 한국 국민들이 이제 월드컵에서 강팀이랑 붙어도 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었죠. 네. 5대0, 5대0 하다가 5대0으로 지던 팀한테 3대2로 어떻게 보면은 따라간 그치. 거니까 맞아. 성과가 확실히 보인. 5대0 98 월드컵 때? 프랑스랑 무슨- 막 골드컵 아, 나가고 맞아. 그런 히딩크 때, 히딩크 때. 컨페더레이션스 아, 맞아. 그런 데서 막 칠레한테 5대0으로 맨날 5대0으로 기억- 져가지고 그 경기, 그 컵 때 김병지가 나갔던 거 아니야? 파라과인가? 뭐라. 칠레전인가 파라과인가 맞아, 전에 남미랑 드리블 나가고. 치다가 제가 히딩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기억하냐면 제가
TV로 본 기억이 나. 새벽에?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기 때 그 TV로 보고 막 히딩크하고 화냈던 사이드 그 히딩크가- 터치라인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이드한 거기 역까지 내가 진짜 그 봤던 기억이 나. 그때 프랑스 보면 앙리, 트레제게, 지단, 멤버가 좋아. 프티, 비에이라, 리자라지 있지 않았나요 그때? 리자라지, 드사이, 실베스트르, 티랑 티랑, 베르테즈 마르테즈 그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만나긴 다는 다 있었지 저때. 평가전에서 이렇게 잘했으니까 월드컵 때도 잘했죠. 역사를 썼죠. 지역이 좋아서 강팀들이랑 많이 했네요. 네. 그쵸. 한국에서 하니까. 개최국 버프. 그 다음이 이제 2006년. 6년이 아드보카트인가요? 그쵸 독일 월드컵. 16강 탈락했죠. 조별리그 조별 탈락했죠. 맞아요, 맞아요. 조별리그 탈락. 1승 1무 1패. 아드보카트였고 세네갈이랑 했어요. 토고 그거죠. 어, 토고. 토고. 서울 한국에서 했네. 이거 서울에서 했어요. 아. 서울에서 했고 뭐 김두현이 선취골 넣고 그래요? 아. 네. 근데 바로 또 중거리 슛으로 먹어가지고 아 근데 갑자기 2006년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안 나죠? 이게 임팩트가 없지. 기억 안 나죠? 2호가 2006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2호를 되게 좋아했던 맞아. 아드보카트가. 2호 김동진 그때 멤버 어. 보면 맞아 2호 김동진. 데리고 갔잖아 끝나고. 데리고 같이. 맞아, 맞아. 그 피딩크처럼. 제니트 같지. 제니트 데리고 갔죠. 설기현, 안정환, 이천수, 음. 2호, 김두현, 백지훈, 아 백지훈. 김동진, 김진규, 최진철, 조원희. 아. 전반적으로 골키퍼는 보면 이현지. 피지컬이 다들 그러니까 투박했네요. 약간 좀 네임밸류가 지금에서 보면 뭐지 하는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되게 딱 멤버 얘기 이름이? 들었을 때 아 빡세다. 박지성 어디 갔어? 박지성도 있죠. 그는 안 나왔겠죠. 안 나왔나 봐요. 그날. 그 다음은 그 다음 또 서울에서 경기를 했는데 아, 보스니아 그때 좀 퀄리티가 좀 낮은 팀들이랑 많이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때 이제- 프랑스랑 스위스를 근데 데뷔한. 보스니아를 사기 진작인가요?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겼어요. 하기엔 보스니아 너무 빡센 팀인데? 보스니아가 빡셌어? 네? 피지컬이 빡세지 보스니아는. 근데 어쨌든 뭐 그 팀 레벨은 뭐 그렇게 빡세진 않았을 텐데. 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설기현과 조재진. 조재진 원톱이었죠 아드보카트 때. 맞아요. 조재진은 그래도 잘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인상 이미지적으로 제 기억에. 잘했지. 조재진은 조재진, 설기현. 추억의 인물이죠, 진짜. 그때 조재진. 이동국도 원래 가는 거였는데 아마 부상 때문에 못 갔어요. 아 그쵸 맞아요. 십자인대 나갔죠. 네. 그때 한참 잘했는데. K리그 가서. 이동국도 잘 많이 뽑혔죠. 그 다음은 이제 노르웨이로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군요. 노르웨이로 갔어요. 한국에서 2경기 하고 음. 노르웨이 간 다음에 노르웨이랑 붙었어요. 그때는 노래가 좀 잘할 때인가요? 아니죠. 이때는 아드보카트가 좀 실망스럽네요. 저 때는 홀란 이제 한 5살? 홀란 아빠 있었을 때 그랬다. 홀란 아빠 그치. 뛸 때. 홀란드 이제 제자리에 멀리뛰기 신기록 세우던데 가가지고 노르웨이랑 경기했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뒤에도 보겠지만 한국의 평가전 상대가 2002년이 제일 좋았고 그 뒤로는 다 이래요. 다 안 좋아 별로. 이게 네임밸류 좋은 애 하려면 우리도 네임밸류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도 뭐 미진하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랑 같은 조에 있는 팀이 뭔가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배정을 잘 받아야지. 그리고 이런 강팀들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나라랑 평가전 하느니 굳이 뭐. 다른 애랑 하는 게 나아. 그치. 우리는 그냥 아시아 꼴찌라고 이긴다고 보기 생각할 때문에. 테니까. 아시아랑 뭐 같은 조가 아닌 이상 아시아 팀이랑. 그치. 또 아시아 팀 많이 나가죠. 아시아 팀하고 같은 조라고 해도 나 같으면 그 위에 있는 상위와 그치. 팀하고 붙는다. 약팀에 비해지. 그래서 아무튼 노르웨이랑 붙어서는 비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게 가나. 가나한테 토고 발리지 대회를 않았어요? 하면 발렸네. 3대1로 발렸습니다. 기안, 문타리, 에시앙한. 저때 강팀이네. 절망했잖아. 와, 안 된다. 핵강팀. 안 된다, 가나. 너무 세다. 이때 가나가 8강까지 가지 않았어요? 가나 진짜 잘했죠. 기안, 문타리, 에시앙 있을 때 맞아. 주영 씨도 있었군요. 주영을 윙으로 썼네. 이때 이율용도 있었습니다. 식사와도 있네요. 식사와. 네, 저게 아마 그때 봄프레레가 2000 직전까지 최종 예선 통과시키고 나서 잘려가지고 급하게 근데 왔죠. 급하게 와서 뭔가 이 그렇죠. 감독이 만들 게 없으니까 봄프레레가 쓰던 선수들을 땡겨서 써가지고 나름 잘했어요. 이 멤버로 조별 그래도 1승 1무 1패 1승 1무 1패 한 나쁘지 거면 않았어요. 갈 수 있었는데 16강. 아쉽죠. 그러니까 심지어 프랑스랑은 비겼어. 맞아. 1대1로. 진짜 좋았는데. 네. 토고를 이겼죠? 우리가. 그쵸. 토고 그때 이겼죠. 1승 그때 1무 안정환이 골 넣나? 토고 때? 스위스전 하기 안정환 전까지만 선수, 해도 그쵸. 이거 비기기만 해도 16강 간다. 스위스 졌다 봤다. 그 샌델로프인가 걔가 막 그 스위스 담궜던 거. 재경기 요청 문자 어. 보냈어요. 담궜어 그때 스위스에 오히려 기억에. 아 그냥 발렸어 스위스한테. 재경기. 재경기 요청 문자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이 이제 2010년인가요? 2010년에 이제 허정무호. 아 10강 갔죠? 2010년. 갔죠. 그때가 어게인 4강 각이었는데 대진표가. 그때 그 이동국이 그 그지 같은 그 아직도 잘하는 제가 그 여수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봤어요. 네. 내일로 여행 중에. 그 무슨 회오리 슛. 물 회전 회오리 슛. 그 찜질방에서 여수 시민들과 함께 왔는데 그 탄식. 이걸 뭐야 이걸? 와 이거를
그 기억이 나네요. 여수에서. 맞아요.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놓쳤던 우루과이전. 그거. 그때 다리 사이로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발만 대도 되는 걸 굳이 뭐 우루과이 잡을 수 발사해야 있었는데.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수아레즈가 말도 안 되는 골 넣어가지고 그래서 졌죠. 완전 밖에서 제트리 이렇게 장난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는 슛이었어 거. 그거. 근데 이동국이 넣었으면 가는 거죠? 갔지. 비겼지. 아니지. 이겼어. 아니야, 그때 이동국이 넣었어. 이겼어. 2대1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동점 만들 수 있는 그런 아, 기회. 그런 아 거였어? 그거였어? 역전이 연장. 아니라? 아무튼 이 호정모 호도 서울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 일본 가서 일본이랑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가서 벨라루스랑 스페인이랑 이렇게 했어. 아, 2010년이 괜찮네. 벨라루스 스페인이면. 스페인은 괜찮네. 허정무 씨가 제 기억에 그때 약간 콘테처럼 이기는 축구. 근데 그때 한국 축구 재밌었어. 그러니까 경기는 맞아. 뭐야 하는 경기는 재미없었는데. 그런데 또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경기마다 줬던 기억. 그때 멤버가 진짜 좋아요. 그때 이영표, 박지성, 차두리, 쌍용. 쌍용 딱 전성기 그치. 갈면서. 박주영, 이정수. 염기스가 14년인가요? 염기스. 10년에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전인가에서 오른발로 차야 되는 거 왼발로. 그것도 염기스였어. 그것도 10년이야? 아, 네, 왼발로 후려가지고. 그래도 16강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최초로. 16강이죠? 마지막이죠. 때가 마지막이죠. 아, 더 이상 없죠. 14년이 14년이 누구죠? 그 감독이? 홍명보. 아, 맞다. 런던 올림픽 잘하고 와서 맞아. 홍명보도 약간 소방수로 왔죠. 홍명보. 누가 잘렸죠? 조광래가 하다 조광래가 잘리고 잘리고 최강이 임시. 최강이 그리고 임시로 홍명보. 하고 홍명보 왔죠. 아, 본선에서도 엄청 엉망진창이었는데 평가전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튀니지랑 했거든요. 네. 튀니지가 약체였어요. 그냥 처참한 경기력으로 패배 1대0 졌고 윤석영, 박주영이 완전 집중 포화를 받았다. 약간 너무 올림픽 때 멤버들 뭐 자기 라인들만 쓴다 막 그러지 않아? 사실 런던 올림픽 멤버 인맥으로 그대로 하는 다 내려왔지. 미국에 가서 그때 브라질 월드컵이었으니까 미국에 가까우니까. 가서 가나라전을 했는데 가나랑 해서 4대0으로 졌습니다. 내가 그 절망했다는 경기가 요거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의 경기였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한 건가요, 홍명보는? 근데 그때 그냥 팀이 멘탈적으로 너무 정상이 상황도 아니었던. 안 좋았고 급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해외파랑 국내파랑 파벌도 생겨가지고 그치. 융화도 안 되는 상태고. 그 안에서 뭔가 있었을 네, 것 같아. 기성용 선수가 막 SNS에서 막 흥명하고 했던 게 최강희 때인가? 맞아요. 맞죠. 그 시절이죠? 그쵸. 그때 엉망이었어요. 그때 국대가 엉망이었구나. 지성팍이 없었나요? 영표리가 없었죠. 은퇴했나요? 없었지. 그러니까 딱 리더십이 빠진 공백기였죠. 그때 쌍용이 리더였던 그 시절인가요? 이때 이제 쌍용의 부자철 그때쯤이지. 이때는 이제 평가전도 망했고 본선도 역시나 망했고. 처참하게 망했지. 누구랑 와. 했어요, 본선? 본선이 알제리, 러시아. 알제리, 러시아랑 벨기에. 비겼고 조는 괜찮았는데 정말 할만한 조였는데 그래도. 그때 러시아를 잡았으면 너무 알제리를 호구로 알제리 봤지. 그치. 마레즈가 일본 알제리 아니에요? 그때도 맞아. 좀 마레즈, 페굴리가 맞아, 미친 듯이 잘했던 그게 막 슐리마니 막 그런 게 있잖아. 슐리만이 맞아. 쓸만해 보여요. 알제리를 호구로 봤다가 완전 개발리고. 그냥 개털이었죠. 거의 그때 이후로 홍씨 거의 감독 은퇴 거의 그런 선언하면서 그치. 이제 안 중국 했다가- 갔었죠. 그쵸. 그리고 갔다가 내 이번에 울산으로 와서 하고. 사실 좀 부활했죠. 울산 1등 하고 그렇죠. 부활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월드컵이었는데 아직도 그 눈물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알제리전 끝나고인가 눈물. 너무 저는 공항 와가지고 무슨 계란 얻어맞고 맞아, 그거는 기자회견 그 다음 2018년 월드컵 러시아 14년 때도 뭐 했는데 기자회견 14년도 했을 거야. 14년도 뭔가 있었고 뭐 많았어요. 엿을 던졌나 뭐 아무튼. 14년도에 엿을 던졌고 18년도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때 막 홍명보 씨 부동산 선거로도 아닌가 맞아. 반대인가 보다. 14년도에 왜냐면 그 기자회견에 그 흥민선의 그 암울한 사진이 기억이 왜냐면 내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승우가 2018년 월드컵 갔었잖아요. 그때 누가 엿을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되나요? 라는 소리 했다는 기억이 나. 그 다음 18년 18년 누구죠 이제 감독이? 신태용 신태용 감독. 슈틸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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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빵이죠. 네. 대구에서 했고 온두라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때 평가전까지 괜찮았어 분위기. 예, 전주에서 또 했는데 보스니아한테 3대1로 졌고요. 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음. 볼리비아랑 했는데 완전 최악의 경기.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네갈이랑 마지막 경기 했는데 2대0으로 졌죠. 그때는 본선 때 한 번 이겼잖아.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 마지막 경기 이겼죠. 독일한테 독일을 이겼지. 사실 그걸로 2018년 흥민 씨가 골 넣지 않았나요? 그때 심지어 멕시코가 잡았으면은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였어. 멤버가 나름 괜찮네. 멕시코가 그때 스웨덴을 잡았으면은 멕시코랑 우리나라가 가는 거였지. 근데 저는 그때 신태용 감독이 더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냥 쿨하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태용 감독은 아직도 조금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감독이고 사실 그때 평가전이 박살이 난 게 그때 핵심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선수가 이근호, 권창훈,
염기훈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싹 다 부상이었어 그때. 마지막까지 테스트했어. 김민재도 못 갔고 해봐야 이제 뭐 손흥민 그러니까 문선민, 이승우 이런 선수들이 갔던 건데. 장현수, 아 맞아요. 문선민, 네. 이승우, 장현수 조용히 해달랐던 그건 이제 김영권. 김영권. 네. 김민우. 장현수는 왜 그 뭔가 불미스러운 게 있어요? 장현수는 이제 그 공익 아 맞아. 아, 공익이 봉사시고 아니고 그 병역 해서 아, 이제 맞아. 면제 받았잖아요. 장현수 뭐 메달 따가지고 그걸 이제 불성실하게 해서 그냥 제명됐어요. 18년도도 뭐 평가전 상대는 뭐 좋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뭐 강팀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좋지는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못했다. 근데 지금 뭐 보니까 한 10월쯤에 2경기 정도는 더 하겠네. 어디든 한 가서. 경기도 안 돼요. 한 경기? 한 경기도 안 하는데 그거는 유럽파 없이 그냥 출정식을 한다. 그럼 엔트리 확정하고는 친선 안 하는 거야? 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아, 하는 마지막이네 그냥 사실상 마지막이네 이게. 유럽파까지 해서 하는. 아. 근데 저희는 이제 전력의 절반 이상이 유럽파인데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 뭐 말이 쉽지. 근데 사실 유럽 팀 파이가 빠져버리고 우리가 지금 남미랑 붙는다고 했을 때 그쪽도 다 나름의 일정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근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좀 힘든 게 예전에는 다 현지 가서 했어요. 근처 가서 평가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시아니까 카타르가 뭐 그런 그런 점도 걸 또 있는 것 생각할 같고. 수도 있긴 하지. 왜냐면은 예전에도 카타르 원정 가고 뭐하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가서 준비를 하진 않았잖아요. 최종 예선하고 한다고 했대. 근처에 어떤 그런 뭐 기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분위기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좀 미리 가서 좀 체험을 해보는 것도. 뭐 베이스 캠프를 잘 잡길 바라야죠. 또 시즌 중에 하니까 또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평가전 그쵸. 잡기가. 이미 또 시즌 중에 월급을 하니까. 전혀 이제 좀 기존에 없었던 월드컵이니까. 어찌됐든 뭐 월드컵에서 잘하면 되지. 어떻게 보세요? 멤버는 지금 역대급인가요? 이번 월드컵이? 멤버들. 역대급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꾸릴 수 있는 최선은 맞는 것 음. 같고 저기서 뭐 해봐야 뭐 주민규 얘기 계속 나는데 전 주민규는 이제는 그냥 아예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빠지는 거고 그거 빼면은 저는 잘 구성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최선이 지금 엔트리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감독이 진짜 이제 그 땜빵도 아니고 거의 4년 넘게 끌어서 한 건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올해 처음이죠. 히딩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허정무도 바로 맞진 않았을 것 같은데 히딩크 다음에. 허정무 감독도 오래 했죠. 나름 그래도. 네. 그럼 좀 느낌이 좋은데. 그러니까 허정무, 히딩크 이후로 이렇게 한 감독이 4년을 처음이죠. 온전히 책임진 아. 거는 처음이죠. 너무 강팀이야. 다른 팀들 멤버가 너무 좋아요. 조운이 너무 없어. 대진운이. 그러니까 이게 좀 강팀하고 만나도 적당히 어느 정도 빈틈이 있는 강팀을 만나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지는 중이었고, 뭐 그런 식의 팀을 만나면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루과이는 일단은 우루과이라는 팀 자체가 잘 안 지는 팀이잖아요. 누네즈가 우루과이죠? 리버풀에. 누네즈 우루과이죠. 수아레스, 발베르데, 막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선수진이나 전술 자체가 너무 탄탄한 팀, 조직력이 좋은 팀이니까 우루과이는 사실상 이기기 힘들고 잘해봐야 비기는 거고. 포르투갈이 더 세잖아, 우루과이. 포르투갈은 거기다 그냥 개인 기량으로 찍어버리는 뭐야, 미쳤어. 제가 지금 축구를 많이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 로스터는 또 이번 월드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개개인으로 뭐 보면. 한 명의 기량을 봤을 때 손흥민이랑 압도하는 존재가 있고 김민재가 있으니까. 이제 황의조, 황희찬, 뭐 정우영도 근데 유럽에서 그건 유로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 자연스러운 거지 않을까? 솔직히 베스트 11의 네임밸류만 딱 놓고 봤을 때 무게감은 지금이 거의 역대급인 지금 것 같은데. 최고지. 네, 최고인 것 좋죠. 같은데? 이런 최고지. 멤버들. 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지금 세리에 세리에 리그 1등 베스트급 팀 수비수에 수비수에 중원이 조금 아쉽다. 라리가 플레이메이커에 중원이 좀 아쉽네요. 아직도 정우영. 정우영도 있고 황인범, 정우영, 손준호인데 조금 불안하죠. 황인범은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근데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세계적인 무대에 갔을 때도 통할지.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축구가 벤투 축구가 약간 압박인가요? 전방 압박인가요? 전방에서부터 눌러놓는 거를 선호를 해서 약간 직선적인 축구, 전방을 압박하면서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만드는 걸 추구하고 압박 전방적으로. 대부분 강팀이라 이런 축구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럼 그 색깔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타협을 볼 것이냐는 이제 벤투가 선택을 하겠죠.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시아 예선은 다 우리가 점유율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포르투갈, 우루과이, 뭐 가나 이런 애들은 다른 전술을 짜긴 해야지 전략을 짜야 그게 좀 그래서 아쉽네. 강팀이랑 안 하는 게 아쉽네. 그러니까 이게 아쉽네.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랑 이런 데서 보면 전방 압박이 기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다 체화가 있는 상태라서 아시아 레벨에서 하던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죠. 저는 진짜 불안합니다. 압박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또 이기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압박을 안 해버리면은 그거는 수비 축구를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는 있어도 앞에서부터 보통 눌러놓잖아, 공격적으로. 저는 템백 해야 된다고 봐요. 템백. 아 저는 근데 템백하고 손흥민만 앞에 놔두고 완전 그건데 그 노리치 티모 푸키 있을 때. 이란. 토트넘. 아 근데 저는 템백 하면은 이길 확률은 거의 1이 1밖에 안 10도 안 되고 무승부를 노리는 경기인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길 확률을 좀 3, 4까지 3, 40%까지 올려서 압박을 해야 돼. 어차피 지는 게 정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질 수밖에 없어. 템백해도 지는 확률이 더 높아. 그럴 바에는 그냥 초장의 그 브렌튼포트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 템백을 못 뚫을까? 근데 나는 잘 뚫을 거라고 보거든. 이 선수들이 브렌트포트처럼 조직적으로 전박 압박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니야. 안 근데 오랜 기간 우루과이는- 했잖아. 오랜 기간 했잖아. 근데 안 돼? 저는 안 돼? 못 봤어요. 그런 모습을. 국대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 애초에. 왜냐면 아시아에서는 다 상대가 내려앉는다니까, 애초에. 우리 전방 압박할 일이 없어. 브라질이랑 할 때 어땠어요? 최근에 브라질을 그렇게 개틀렸잖아요. 그때 어떤 그때 전술 어땠어? 전술. 맞불 넣었다가 맞아요. 맞불 안 살렸죠. 하 전방 압박했다가. 네. 브라질한테 압박하는데 안 통하더라고. 그치. 이게 그래서 템백 해야 돼. 포르투갈한테 압박 들어가면은 이제 막 부페 이런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뒷공간 그치. 찔러주고 칸셀로 뭐 이런 애들 있거냐고. 칸셀로. 호날두가 칸셀로 지금 그냥 하프라인에서 그냥 그렇게 찌르는데 뭐. 근데 그때랑 다른 거는 그때는 김민재랑 이재성이 없었고 전 그게 되게 그래 좋더라고요. 김민재. 이재성. 그래 이재성이 중앙에서 이재성 선수가 중앙에서 해주는 게 거의 진짜 뭐. 근데 좀 기대돼. 기대가 돼. 왜냐면 멤버도 좋고 어쨌든 이왕 지는 게 정배면 저는 맞불. 그냥 재밌게 어차피 축구하고 지는데 떨어지는 뭐. 게 그래. 저짤싸 해야지 뭐 저짤싸. 이게 일단 우리부터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이거 16강 못 갈 확률이 저는 못 간다고 90%예요. 봐요. 못 가죠. 저는 저는 저짤싸 저는 했으면 좋겠어. 1, 저 2패 예상합니다. 3패 가능하다고 봅니다. 3패도 가능하고. 저는 1승 2패. 어디 1승이야? 가나 1승. 가나도 너무 세 요새. 한번 보시죠.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봐야죠. 응원해야죠. 뭐 이제 다 결정되는데. 응원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기도- 괜히 뭐 기도메타죠. 할 말이 뭐 있어. 응원만 하면 되지. 그건 너무 저희가 뭐 성적도 안 좋았지만 음. 늘 이제 욕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치. 신태용 감독도 그 독이 든 성배를 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할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서로 응원하고 기도메타로. 잘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손흥민의 마지막 국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본인이 관리를 좋은 잘하면. 콤보는 그거에는 뭐 거의 34, 5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 흥민 손에 그 월클이 있는 민재팀 마지막. 좋은 재밌는 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한번 평가전으로 한번 얘기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